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장중에, 아침 브리핑 부분들을 올려드렸죠. 좀 많이 총치를 많이 좀 해주셨는데, 지금 점심시간쯤 됐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좀 많이 더운데, 시장에 미리, 어제 방송에서 좀 미리 좀 체크를 좀 해드렸습니다. 체크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체크를 해드렸는데 이제 뭐 방송 들으신 분보다는 안 들으신 보고 잘 모르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아무래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분은 좀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측면에서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제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가 나왔고 LG 디스플레이도 실적 부분들을 양호하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아침에 브리핑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아마존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그다음에 판 관련된 종목군들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실적이 잘 나오는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는 하락이 나오고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실적 사상 최대 좋습니다. 최대치 부분에 나와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 매수 부분들 들어왔는데 어제만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라 전기전자 쪽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1000억 이상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리고 철강이라든지 좀 화학 관련된 섹터 쪽 몇몇 종목군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철강이라든지 이쪽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있죠. 오늘 아침에 뉴스 브리핑에서 코멘트를 드렸던 부분이 철광석 가격이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석유, 유가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미리 예고를 좀 드렸죠. 유가가 중요하다. 유가가 어제 나이지리아 감산 부분은 별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리비아의 감산보다는 어느 정도까지 생산하겠다는 코멘트 나왔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가장 중요했던 수요 공급 측면에서 공급 측면에서 중요했던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가 잡은 향후의 생산량 부분들을 줄이겠다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나왔죠. 왜? 이제까지 너무 많은 생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셰일가스 업체들도 한계치 온 거예요. 유가가 더 45, 50 이 정도까지 와줘야 되는데 50달러 넘어섰다가 지금 다시 40달러 초반대 내려오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힘들어서 이제 더 추가 투자 부분들 못하고 이제 여기 선까지, 그리고 향후에는 물량 부분도 줄이겠다, 어떻게 약간 손을 좀 든 거죠. 그걸로 인해서 어제 유가가 거의 4% 가까운 반등 부분들이 나왔어요. 앞에 감산 내용보다 저는 후자 쪽 있지 않습니까? 후자 쪽에 셰일가스 업체들이 약간 손든 거, 이 부분 저는 아주 좋게 봐요. 그리고 내일 또 그 셰일가스 업체가 또 실적 발표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 회사의 실적은 어느 정도, 유가가 50달러 미만에도 움직였을 때 각 나라들,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의 손익분기점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걸 보면 투자 여력이 있고 어느 정도 가는 부분들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유가가 거의 한 5% 가까운 상승 부분이 나오면서 항공주들은 당연히 하락 부분들이 좀 나오겠죠. 하락 부분 나오고, 철강주들은 철강석 가격이 올랐을 때 반등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건설주든 조선주들도 반등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 이제 가장 인덱스 역할을 하는 게 고려 아연이란, 풍산이란, 어제 아침에 제가 풍산도 설명을 드렸죠. 시장에서 오후장에도 제가 또 설명을 드렸지만, 풍산이라는 종목군이 아침에 6개월 정도 광급의 입찰 제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개파락 나오면서 장중에 거의 9% 가까운 하락 부분이 나왔는데, 외국인이 그 물량 쑥 받아갔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럼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침에 개파락이, 그것도 시총 상위 종목군, 대형주 종목이 이렇게 6% 이상의 하락 부분이 나오면 당연히 손절 부분들 나오겠죠. 그런데 물량을 싹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지금 좋다고 다 이미 루머라든지 시장에서 더 이상 나올 것, 여기서 퍼포먼스가 더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건 어렵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추가 투자 부분들 확대를 하고 LG 디플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익은 좋아요. 만약에 100억이라고 딱 쳤을 때 다음에 3, 4분기, 4, 4분기 실적이 120억, 130억 정도 나와야지 주가가 여기서 더 점프할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차분하게 상승할 수 있는 요건들이 생기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만약에 100억 정도 유지가 되는데 투자 확대로 인해서 투자 자금 부분들이 지출이 된다면 전체 밸런스 부분들은 뭘까요? 재무제표는
가파르게는 않겠지만 약간 하락 부분들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하이닉스가 4.6% 정도, 4.7% 정도 하락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그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지속적인 매도 부분들을 진행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했습니다. 물타기라든지 이런 부분 하지 마시고 차라리 현금 들고 계신 분이나 대형주 하신 분들은 이쪽 전기전자 섹터는 당분간 관망하는 시그널 부분들을 보시고 오늘 저녁에 FMC 회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상승했던 종목군들이 플러스 알파에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는 또 FMC 회의에서 근데 일단 저는 뭐 크게 기대 안 하는데 아마 금리 상승이라든지 어떤 코멘트 정도로 그래서 향후에 금리가 점진적인 상승이라든지 자산 축소에 점진적인 축소 관련된 내용들 이 정도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크게 무리가 가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경기 민감주 섹터, 원자재라든지 이쪽 철강 이쪽 관련된 섹터 부분데 고려와인이라는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의 주도주군으로 치고 나오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으니까 전기전자 쪽은 일단 조금 관망하시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중요 키워드 부분들은 유가하고 FMC에서 자산 축소에 자산 축소 하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해요. 금리 인상 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속도예요. 속도. 제일 중요한 건 속도. 왜? 물가 상승률 자체가 미국 자체도 보면 원래 2% 정도의 타겟 부분들을 잡아놨는데 2%를 지금 미만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 미만으로 움직이겠다는 의미는 예전에 금리를 인상을 빠르게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물가 상승률 자체가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걸 잡아야죠. 이걸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빨리 상승시켜서 이 물가 상승률 이 각도를 잡는 건데 지금 자체에서는 물가 상승률 자체가 급하게 나오지 않고 지금 완만하죠. 그럼 절대적으로 급할 이유가 없어요. 이 내용은 근데 작년에 8월 정도인가요? 8월 정도에 근데 다음 달에도 그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각 중앙은행들이 1년 동안 어떻게 해왔고 또 향후에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을 하겠다. 드라기 총재가 그 잭슨홀 미팅을 통해 가지고 구도연설 부분들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시점에서 그 ECB 쪽 유럽의 뭐 자산 축소라든지 아니면 어떤 양적 완화의 유지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방향성 부분들을 보여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작년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 멜럴 연준 의장이 고압경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고압경제 작년에 얘기했던 데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안전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급격하게 변화가 되면 시장 투자자들이 거기에서 불안 심리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 부분들을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줍니다. 우리의 정책 부분들은 고압경제다. 물가 상승률 부분들이 일단 그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인플레이션이 점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급하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걸 고압경제에 다 녹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전자 쪽 물론 실적이 좋지만 개인들의 어제 제가 우려 사항들이 있어서 오후 방송에도 다시 코멘트를 드렸지만 그리고 그 전에도 여러 번 얘기 드렸죠. 외국인들 기관의 수급 부분에서 어디 쪽에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주의합시다. 주의합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쪽으로 이미 장대 양봉으로 실적이 최대치까지 나왔다 해서 이뻐 보이지만 그 다음에 장대 양봉 이후에 플러스 또 양봉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퀘스천 부분들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루머에 사서 뉴스에는 팔아라고 그랬죠. 지금은 뉴스가 다 오픈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당분간 지금 실적을 발표가 했기 때문에 최소한 언제까지일까요? 2, 4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음 3, 4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까지 빠르면 2달, 석 달 정도의 텀 사이에는 여기에서 이 주가를 더 이상 치고 갈 만한 요건 자체가 뭐 대단히 수주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좀 힘들겠죠. 그렇겠죠. 대단히 수주가 나오지 않으면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 자체도 각도 상승 각도를 키워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박스권 바닥 부분들을 만들 수가 있는 가능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접근 부분들을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현금 가지고 계신 분은 일단 좀 챙겨 두시고 그리고 어제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추가 부분들도 하지 마시고
비중 부분들에 좀 완급 조절 부분들 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그 장중의 그 수급적인 부분하고 오늘 흐름 부분에서 명확하게 지금 딱 보이거든요. 관심 종목을 보면 어느 쪽으로 자금이 움직이고 어느 쪽에 어떤 매크로의 지표에 따라서 이 종목군들이 상승한다. 이게 명확하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에서 노출된 부분에 과감하게 좀 드라이브 가시 말고 그 외에 자동차 섹터도 지금 바닥권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밸류상으로 상당히 오늘 아침에 그 얘기 드렸죠. 밸류상 낮다는 얘기를 드렸으니까 차분하게 매매하실 분들은 이런 종목군, 이런 섹터에 차분하게 매수 부분, 저가 매수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좀 편안하게 매매하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장중 스팟으로 오늘 지수는 지금 보합선인데 지수는 보합선이고 지금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0.6%,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4.8% 정도 하락폭이 나오고 LG이노크스도 마이너스 4% 정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전기전자 쪽이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면서 전기전자 쪽은 이미 상승 각도가 키웠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같은 지수 상승 부분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의 섹터들은 전기전자 대비 이 격차가 너무 커졌죠. 커졌기 때문에 위의 것은 올라간 것은 약간 눌러주고 밑에 있는 것은 위로 올리면서 서로의 격차의 편차 부분들을 줄이는 과정 중이라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장중 스팟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에도 성공 투자하시고 날씨가 좀 상당히 많이 덥습니다. 더위 잘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추후에 또 특별방송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 IT 변화주들 어제 SK하이닉스가 개인들의 집중 매수 부분이 들어왔던 건 휴먼 인덱스가 아닐까라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엇박자를 타지 않을까 하는 스스로 제 불안 심리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방송으로 남겨드렸습니다. 자, 성공 투자하십시오.